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오아시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단단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바로 그 알맹이를 설계하는 강의 기획 부분이에요. 짜임새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일단 핵심 키워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살붙이기, 구성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을 잘 잡고 그에 따른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핵심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어떤 상사가 말을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하는데 같은 말을 계속해요. 같은 말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아주 짜증이 나죠. 이게 바로 중복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제외시켜요. 나를 제외시키고 뭐 자기들끼리 뭘 한다 그럼 상당히 스트레스 받죠. 이건 누락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설계를 할 때는요, 중복과 누락이 되지 말아야 돼요. 컨텐츠가 똑같은 게 들어간다, 중복이에요. 중요한 컨텐츠가 빠졌다, 누락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강사가 다른 강사 컨텐츠를 썼다, 이건 엄청난 중복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강의 주제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다, 누락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잡을 때는 중복 회피, 누락 회피가 상당히 중요한 가장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그 기획의 법칙으로 중복 회피, 누락 회피를 알려주는 게 바로 MEC, 맥킨지 기법에서 얘기하는 MEC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영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복 안 되게. ME가 중복이고요. 뒤에 C가 누락이에요. 그래서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결국은 강의 컨텐츠를 논리 구조할 때는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을 잡을 때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MEC 원칙을 따른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 세팅, 전체적인 파워포인트가 됐든 그걸 교환을 만들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때 그 레이아웃, 배치, 컨텐츠들을 잘 그 요소에 맞게 그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의 어떤 그 가지치기, 논리, 큰 논리, 작은 논리, 중간 논리, 작은 논리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논리의 위계질서라고 하는데요. 위계질서. 논리의 위계질서. 이걸 또 맥킨지에서는 로직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큰 항목, 중간 항목, 작은 항목, 세부 내용이 잘 균형되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큰 항목, 슬라이드 제목, 그 다음에 중간 항목은 그 슬라이드 제목을 뒷받침하는 키워드, 그리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내용이 온다면 작은 항목이나 내용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또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세부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큰 항목, 중간 항목, 작은 항목, 세부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를 적절하게 어떨 땐 쓰고 어떨 땐 안 쓰고 조절하는 얘기죠. 근데 보편적으로 스킵 자료가 아닌 이상 강의 교환을 논리적으로 만들 때는요, 큰 항목, 슬라이드 제목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키워드를 중복 안 되고 누락 안 되게 세팅하는 거는 일단 필수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이 더 세분화되면 내용을 더 덧붙이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키워드 하나만 띄워놓고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이 구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사의 어떤 역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의 역량을 그냥 8가지로 쭉 나열만 했네요. 이거를 나열식, 그냥 성적대로 쫙 그냥 1등부터 쭉 풀어냈다 이런 거죠. 이거는 강의 교환의 어떤 효과가 떨어집니다. 나열식으로 교환을 절대 만들지 마시고요. 이걸 묶어야 돼요. 묶는 게 정답입니다. 묶어야 삽니다. 이걸 묶으세요. 같은 것끼리 묶어요. 흔히 우리가 이걸 카테고라이징, 카테고리 작업이라고 해요. 묶을 수 있잖아요. 퍼스널리티 영역, 스피치 영역, 기획 능력, 문제 해결, 강사 역량이 4가지로 묶어서 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장 보세요. 창의적 발상전환 방법이 큰 항목이에요.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마인드, 그 다음에 기법, 실천 행동이 바로 중간 항목으로 핵심적인 항목.
그리고 또 다르게 뒤집어 생각하기 이런 부분은 작은 항목이에요. 또 내용이 있으면 여기 뭐 탐색, 메모 이런 것처럼 세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항목, 중간 항목, 작은 항목 세부 내용을 지금 보니까 적절하게 어느 부분은 세부 내용까지 나오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큰 항목, 중간 항목, 작은 항목까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조화롭게 유연하게 뭔가 융통성 있게 만드는 게 결국은 강의의 핵심 설계하고 레이아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논리적인 구조와 원리를 알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은요, 강의 교환이 좀 그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도 그만큼 논리가 뒷받침돼서 뭔가 전달력이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컨텐츠를 만들 때는요, 핵심을 잘 잡으시고 내용을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배치하세요. 중복되지 말고 누락되지도 마시고요. 논리가 가지치기처럼 쫙쫙 펼쳐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시길 바랍니다.